그래서 이제 이런 모의고사 보는 것을요, 3월하고 4월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래서 3월하고 4월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요, 일단 학원 스케줄을요, 좀 잡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 11월이나 1월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11월이나 또 1월부터 공부를 시작하셨던 분들은 지금 사실 3월 말이지만 시험 쳤다 하더라도 그렇게 한 번 정도 2차 모범 같은 거서 다 돌아가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시험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큰 이렇게 어쩌면 점수를 높은 사람 높고 좀 나온 사람 나오고 안 나온 사람 전혀 안 나오고 막 이런 극단을 좀 달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시험을 보면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제 개론 쪽이 1차 같은 경우는 개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점수가 처음에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점수가 좀 민법이 점수가 안 나와도 아마 개론 쪽 있잖아요. 개론 쪽에서 점수가 좀 나오신 분들 좀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개론은 이제 점수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에서 쓰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점수가 좀 나오는 것이 민법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요. 들었다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들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약간의 암기가 요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똑같은 지문인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 능력하고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보는 그림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민법 총칙하고 민법 총칙, 물권, 채권, 특별법 이렇게 전체를 볼 수 있는 눈,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좀 부족하면 우리가 어느 한쪽만 지금 이렇게 진도 나가는 대로 어느 한쪽만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점수가 조금 안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보면 이렇게 모의고사를 준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사실 모의고사가 있으면 그 모의고사를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근데 모의고사를 목표로 시험을 공부한 사람은 학원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죠. 그렇게 와가지고 공부 그냥 하고 와가지고 시험 봤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 점수 안 나온다고 이제 막 좀 이렇게 징징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무슨 말인지를 이제 쭉 보니까요. 이렇게 알겠고 1차나 1차 같은 경우 보통 이제 한 40점 정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평균이요. 그래서 이제 쭉 보면서 이제 뭐를 할 거냐면 공부는 이제 강의를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공부를 자기가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험보다 더 좋은 것은 테스트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암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암기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통해서 암기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거든요. 시험 같은 거 없으면 사실 암기한다고 해서 암기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조금 이렇게 했는데 먼저 이제 우리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요. 물권법 이것이 빨리 끝나면 전체적으로 모의고사를 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진도별이 아니고 민법 총칙부터 채권법까지 이렇게 전체를 볼 수 있는 문제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테마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이니까 좀 그렇고요. 4월달 시험을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다 참고해가지고 시험을 보시면은요, 대강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떤 그룹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코칭을 또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좀 나올 것 같긴 해요. 알겠지? 너무 시험 점수가 안 나오는 것에서 너무 이렇게 민감한 것이 아니고 내가 보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메모리, 암기가 되어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점수 3월달에 처음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험 본다는 자체가 좀 무리죠. 왜냐하면 시험을 강의를 보지 않고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4월 말에 시험을 한번 더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4월달 정도 시험 보면 여러분들이 민법에 이제 어느 정도 강의를 다 듣는 거기 때문에요. 전 범위를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범위죠. 그래서 전 범위를 시험을 학원에서요. 약간 꼭 40문제가 아니더라도 한 30문제 정도라도 이렇게 시험을 보고 그 30문제에 대해서 해설하고 겹치지 않게끔 쭉 이렇게 나가면 처음에는 좀 듣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한 두세 번 하게 되면 그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체를 항상 계속 보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나갈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문제를 보는 것이 나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기출문제 있잖아요. 기출문제를 내가 좀 횟수로 되어 있는 것을 번호, 답안지를 전혀 일본어로 되어 있는 거 번호, 정답을 다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좀 고민을 조금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씩 문제를 풀게 되면 제 생각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아시겠죠? 자, 선시득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선시득이요.
선의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의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이제 뭐를 봐야하면 먼저 공신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공신력이요. 공신력을 인정하느냐, 공신력을 부정하느냐 이 말이죠. 공신력을 부정하는 것은 등기고요.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은 동산이죠. 이렇게 공신력을 인정하는 동산으로부터 뭐가 나오냐? 바로 선의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신력의 문제죠.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갑이죠. 갑이 소유자란 말이죠. 그래서 갑의 물건을요, 을이 가지고 있죠. 을을 무권리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을인 무권리자가요, 이것을 병한테 이렇게 처분하죠. 병한테요. 그럼 병한테 처분했을 때 을이요,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갑의 소유인 것을 을이 병한테 처분한 거잖아요. 이때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만약에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것이 을의 소유라고 믿고 샀다. 그러면 공신력을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는 동산의 경우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 이 병이라는 사람은요, 을의 것이 아니죠. 아닌데 을의 것이라고 믿었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부정한다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신력을 인정한다 그러면 병이 소유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병은 소유자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선의취득이라는 것은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경우는 공시 방법이 뭐냐면, 공시 방법이 등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분묘기직권 있죠. 이 분묘기직권의 경우는요, 그것은 공시 방법이 뭐예요? 이것은 봉분이죠. 봉분. 그래서 봉분 등기 말고요. 그다음에 동산의 경우는 뭐냐? 인도라고 해요. 인도. 그래서 이 인도의 경우는 모두 몇 가지가 있냐? 인도는요, 4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가냐? 현실의 인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현실의 인도. 그 다음에 뭐가냐? 간이 인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 말을 봐봐요. 인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건을 넘겨줬다. 봐봐. 내가 지금 양도인이고요. 이쪽이 양수인이거든요. 그럼 내가 인도 그러면 내가 갑이 을한테 넘겨줬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것을 인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인도.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현실의 인도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뭐냐? 양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을 뭐냐? 양수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현실의 인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갑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을한테 이렇게 넘겨뒀다 이 말이죠. 이걸 현실의 인도라고 하죠. 그래서 갑이 이렇게 을에게 이렇게 딱 주는 것, 이것을 현실의 인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간이 인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인도는 양수인이 물건을 점유해야 되거든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갑이 임대인이에요. 임대인. 이 을이라는 사람이 뭐냐? 임차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노트북을 이렇게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빌려줬는데 뭐라냐? 갑이 을한테 나 그 노트북 팔아야 되니까 나한테 노트북 돌려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 을이 갑한테 노트북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을이 뭐라 하냐? 그냥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그냥 이거 사면 안 될까?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갑이라면 뭐라고 그래요? 응,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너 노트북 나한테 줬다가 너가 나한테 돈 주면 내가 나한테 다시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그러면 돈 10만 원인데 괜찮아. 그럼 괜찮대. 그럼 10만 원만 줘. 이렇게 얘기해요. 10만 원만 줘.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의사표시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요, 을이 그냥 이 물건을 가지고 있고, 갑이 을한테 10만 원만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뭐냐? 여기 을이죠. 을이 뭐죠? 임차인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물건을 파니까 이 사람을 양도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양수인이라고 얘기하죠. 매매가 있기 전에 누가 물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매매가 임차인이 가지고 있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이미 양수인이 점유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이미. 이 말이 꼭 중요해요. 이미 양수인 점, 이걸 간이 인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점유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점유계정이에요. 이 점유계정이라는 것은 점유를 바꿨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 이게 갑이죠. 갑이 소유자예요. 소유자인데요. 언제요? 2월 1일이요. 그런데 갑이 이것을요, 4월 1일 날 을하고 매매. 그럼 이 사람이 그러면 매수인이 되죠? 그럼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요. 그래가지고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4월 1일 날요, 다시 을한테 이걸 빌려서 써. 갑이 누구냐? 임차인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임차인해가지고 다시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뭐란다? 이 사람을 양도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뭐란다? 양수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양도인, 양수인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죠? 그것을 갑이요, 맨 처음에는 소유자로 가지고 있었죠. 지금은 누구로서? 임차인. 이것을 점유를 바꿨다. 그래서 점유계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점유를 바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양도인이 계속적으로 점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점유계정은 뭐냐? 양도인이
점유를 뭘한다? 계속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을 점유 계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인이 점유를 계속하니까 맨 처음에는 누구로서? 소유자. 지금 누구로서? 임차인 이 말이죠. 이것을 점유 계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요. 점유 계정. 그러니까 이렇게 점유 계정의 경우는 그것은 선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아요. 왜냐? 선의 취득이라는 것은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3자가 봤을 때는요, 갑이 계속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맨 처음에는 소유자로서 물건을 가지고 있었죠. 지금은 누구로서? 임차인으로서 가지고 있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누가 가지고 있어? 갑이 계속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갑이 계속 누구처럼 보여? 소유자처럼 보이잖아. 소유자. 알겠죠? 그래서 거래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없는 것처럼 보여?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반환 청구권의 양도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서 반환 청구권, 반환 청구권이죠? 반환 청구권의 양도.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먼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물건을 병이라고 하는 제3자한테요 물건을 이렇게 맡겨두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병한테 뭘 할 수 있죠? 물건을 반환해달라고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물건을 보관시켰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갑이라는 사람이요, 여기에 2월 1일이죠. 여기 4월 1일 날 이렇게 의리라는 사람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제3자한테 이것을 반환받아가지고 을한테 돌려주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뭐라 하냐? 을한테 너가 가서 직접 받아라. 내가 병한테 물건을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너가 직접 가서 받아라 이렇게. 다른 말은 뭐냐? 반환 청구권을 받는다, 양도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항상 반환 청구권 양도는 제3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네 가지 인도 방법 중에서 현실의 인도와 간이 인도와 반환 청구권의 양도 이 세 가지는 선의 취득이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점유 계정은 선의 취득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선의 취득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선의 취득을 보면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냐? 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동산이기 때문에 첫 번째요, 부동산. 부동산은 선의 취득이 안 돼요. 그래서 토지, 건물, 임목, 명인, 방법, 농작물 있죠. 토지, 건물. 우리 시험에 18회 시험에 뭐라 나냐면 건물을 선의 무과실로 취득한다. 건물을 선의 무과실로 취득하면 선의 취득이 되느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건물은 뭐다? 부동산이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선의 무과실이라고 할지도 안 된다. 그래서 부동산은 선의 취득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준부동산 있죠. 이런 준부동산도 선의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준부동산도 선의 취득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냐면 우리는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유가증권 이것도 선의 취득이 안 돼요. 그래서 원래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전에 구민법에서는 동산으로 취급했는데 지금은 동산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가증권 선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고. 그다음 네 번째는 금전 있죠, 금전. 이 금전은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그런데 금전이 만약에 화폐 수집이 있죠. 이렇게 화폐 수집용 이런 경우는 선의 취득이 되지만 원칙적으로 금전은 선의 취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거래가 금지되는 것 있죠? 거래 금지품. 이런 거래 금지품이 뭐가 있죠? 마약이라는 이런 것도 있죠? 총기류. 이런 것은 선의 취득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동산을요, 이 사람을 뭐라냐면 이 사람을 양도인이라고 얘기하고요. 다른 말로 이 사람을 무권리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노트북을 보관을 시켰어요. 그러면 갑은 누구죠? 소유자니까 권리자죠. 을은 자기 물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요. 동산 같은 경우는 공시 방법이 올바르지 않잖아요. 소유자가 누구라고 쓰여있어 안 쓰여있어? 안 쓰여있죠. 그러니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요 병한테 이렇게 처분할 수 있어. 이것을 뭐라 하냐? 양수인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뭐라면 선의 취득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선의 취득자 이렇게. 그런데요 여기서 뭐 어떻게 하냐면 이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는 뭐라 하냐? 유효한 거래 행위를 하는 거죠. 유효한 거래를. 그러면 이 양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의 취득을 해. 선의 취득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이때 선의취자가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래서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이런 말이에요. 원시 취득. 이렇게 원시 취득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점유를 해야 되잖아요. 점유를 할 때는 자주 점유, 그 다음에 여기 평온 점유, 그 다음에 공연 점유, 그 다음에 선의 점유, 그 다음에 무과실 점유 이렇게요. 그래서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자주점유란 말은 없어요. 왜 없냐? 우리가 선의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물권에서 선의 취득을 하려면요. 물권은 뭐가 있죠? 먼저 점유권이 있죠. 점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뭐가 있어?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유치권, 그 다음에 질권, 저당권, 이렇게 8가지가 있잖아요. 일단 선의 취득하려면 어떻게 하냐? 먼저 동산이 돼야 돼요. 동산. 그래서 동산 플러스 거래를 해야 돼. 동산 플러스 거래 행위를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점유권은 물건이니까요. 동산, 부동산 다 되죠. 소유권도 다 되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요. 토지, 부동산이니까 절대로 안 돼요. 유치권은 동산도 되죠. 물건이니까. 질권도 동산 되죠. 저당권은 부동산만 되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선의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나머지 이렇게 5개가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나머지 이 중에서 동산이죠. 동산도 다 있단 말이에요. 점유권, 소유권 동산 있고, 유치권도 동산 있고, 그 다음에 질권도 동산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거래 하나, 거래. 점유권은 거래를 하잖아요.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니까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산이면서 거래하는 것은 소유권하고 뭐밖에 없다? 질권. 이 2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과 질권. 이 2가지를 뭐라고 얘기한다? 그것을 선의 취득이다. 그러면 소유권은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이고, 질권은 무슨 점유다? 타주점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원시취득으로 소유권하고 그 다음에 질권을 이렇게 취득하는 거예요. 질권은 무슨 점유다? 타주점유이고 소유권은 자주점유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선의 취득할 때는 자주점유라고 하는 말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평온하고 공인하고 선의 점유는 뭐가 된다? 추정하죠. 추정하니까 이것은 누가 입증을 한다? 상대방이 입증하는 것이고 무과실은 추정을 한다, 안 한다? 무과실은 추정을 하지 않죠. 추정을 하지 않으니까 누가 입증한다? 병, 스스로가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요. 선의 무과실. 여기서 선의 무과실은 언제까지 선의 무과실이 되냐? 언제까지? 언제까지 선의 무과실? 이것을 뭐냐면 물권 행위. 그래서 물권 행위가 뭐 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그래서 물권 행위가 완성될 때까지. 그럼 물권 행위는 언제 완성되죠? 물권 행위는요. 이 물권 행위라는 것은 언제 완성되냐? 물권적 합의. 물권적 합의 플러스 뭐 인도 이렇게. 그래서 물권적 합의 플러스 인도 이렇게. 그래서 합의가 2월 1일, 인도가 2월 5일이죠. 그러면 2월 1일이고 여기가 2월 5일이다. 그러면 2월 5일까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언제까지? 2월 5일까지. 2월 5일까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험 보면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그 다음에 여기 무과실은 추정이 되지 않는다. 이거. 알겠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여기가 무슨 취득이야? 원시취득이죠. 이런 원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앞에 누가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원시라고 하는 것은 처음 취득하죠. 그러니까 원시 취득했는데 여기서 뭐냐? 종전 소유자 이런 말. 종전 소유자에게 소유자에게 이 목적물을 반환 받아가라고 반환 받아갈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종전 소유자한테요 물건을 반환 받아가라고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건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원시 취득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내가 취득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양도인 무권리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양도인 무권리자 알겠죠? 그래서 양도인 무권리자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유효한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유효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효력 요건을 갖추는 것. 그럼 효력 요건은 뭐예요?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의사 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그래서 효력 요건은 뭐가 있다? 먼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행위 능력.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뭐가 있어야 돼? 대리권이 있어야 돼. 그래서 행위 능력이 있고 대리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권리자여야 되지. 만약에 이 사람이 무권대리다. 무권대리 그러면 안 돼. 무권대리 그러면 안 돼. 제한 능력자 그러면 안 돼. 이 사람이 제한 능력자는 무권대리죠. 그럼 병은 선의 취득을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단지 무권리자, 임차인이거나 이렇게 무권리자여야지 소유자가 아니어야지. 만약에 이렇게요 행위 능력이 없거나 대리권이 없거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거래를 해야죠. 거래해야 되니까 여기서 뭐 안 돼요? 상속 안 돼요? 상속은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러면 또 뭐냐면 유실물 습득. 이러면 유실물 습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었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것도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다음에 사실행위 안 돼. 사실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옆집의 논을 우리 집 논인 줄 알고 벼를 수확을 했다 이 말이죠. 옆집 논인데 우리 집 논인 줄 알고 벼를 수확을 했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안 되고. 그럼 뭐가 되냐? 매매라든가, 그 다음에 경매라든가, 그 다음에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상행위죠. 또 뭐가 되냐? 증여라든가, 이것은 무상행위죠.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이 뭘 한다? 선의 취득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선의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됐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내가 아까 뭐라 했냐? 여기 봐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있으면 을이 만약에 무권대리다. 을이 무권대리거나 이 사람이 만약에 제한능력자다. 미성년자다 이 말이죠. 제한능력자다. 그러면 을이 이것을 유형거래에서 병한테 처분했다. 병은 선의 취득을 한다고 못한다고? 선의 취득한다 못한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권대리 제한능력자. 선의 취득을 해 못해? 못한다니까. 그럼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못하죠. 그럼 이 사람 선의 취득을 못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 사람은 권리자다. 무권리자다. 무권리자다. 무권리자 이렇게. 무권리자 이렇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권리자죠. 그러면 을이 병이다 씨는 저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정은 뭘 한다? 선의 취득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선의 취득. 거래행위라면 선의 취득.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권대리 제한능력자다. 그러면 나는 선의 취득을 못해.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권리자. 선의 취득을 못한다는 말은 무권리자란 말이죠. 그러면 나는 선의 취득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또 하나는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무효요. 무효.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을은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면은 권리자다. 무권리자다. 무권리자죠. 무권리.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을이 이것을요. 병한테 처분하죠. 유효한 거래에서 그럼 병은 뭘 한다? 선의 취득을 한다. 선의 취득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 무권리자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 건데 을이라는 사람한테 을이요. 그래서 도품이라는 것은 절도하고 강도. 다른 것은 안 돼요. 절도와 강도. 그 다음에 이건 유실물이에요. 이 유실물을 을이 습득했다. 이런 봐봐. 습득을 했다는 것은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었다 이 말이고. 도품이라는 것은 절도와 강도 이 말이잖아요. 이게요. 그럼 이 사람은 그러면 지금요. 권리자다 무권리자다? 이거 무권리자지 뭘 떨어요. 남의 물건 주었다잖아요. 알겠죠? 여러분 어제의 충격에서 벗어나야지 강의가 들리는 거죠. 알겠죠? 지금 자꾸 모의고사 생각하고 있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여기 이건 무권리자. 알겠죠? 그러니까 무권리자니까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이 병한테 처분하는데 뭐라냐? 유효한 거래 행위를 해. 뭐란다? 유효한 거래 행위요. 여기서 여러분 유효라는 뭐예요? 유효. 여기서 유효라는 것은 뭐를 얘기해? 이때 유효라고 하는 것은 뭐라냐? 선의로, 이렇게 돼. 우리 법정으로는 선의로. 즉, 병이라는 사람이 을의 것이라고 믿고, 이 절도나 강도는 작물이란 거잖아요. 근데 을의 것이라 믿고, 작물이 아니라고 믿고 샀다 이 말이죠, 선의. 근데 판례는 뭐라냐? 법정으로는 선의라고 돼 있지만, 뭐까지 요구한다? 무과실까지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 여기는 거래죠. 거래인데 이 거래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그냥 학원에 와가지고 몰래 와가지고, 물건 가져와가지고 옥상에 한 사람 오라게 해가지고 너 이거 내 거 살래? 이건 안 돼. 어디서 거래를 하냐? 공개시장이나 누구 상인, 그 다음보다 경매 이런 데서만 사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일단 뭘 한다? 선의 취득을 해. 그럼 선의 취득을 해줘? 선의 취득하면 몇 년 안에 몇 년? 이 갑이라는 사람은 물건을 절도나 강도 당한 날로부터 물건을 잃어버린 날로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 알죠? 이 사람 봐봐. 유효한 거래했으니까 병이 을한테 10만 원을 줬을 거 아니에요? 10만 원. 알죠? 2년 이내. 10만 원 줬죠? 그래서 여기요. 2년 이내에 이렇게요. 2년 이내에 뭐란다? 대가를 변상하고. 대가? 그 다음에 반환을 청구를 해. 그래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해. 몇 년 이내? 2년 이내. 그래서 여기는요. 반드시 절도나 강도가 되고 사기라든가 점유보조자, 횡령이라든가 사기나 횡령 절대로 안 돼. 사기 안 돼. 점유보조 횡령 절대로 안 돼. 그 다음에 금전은 처음부터 선의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안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을이요 갑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물건을 가져와가지고 병한테 넘겼어. 그럼 병이 선의취득을 해. 선의취득하지만 갑은 2년 이내에 반환 청구를 못한다 이 말이죠. 반드시 절도나 강도를 했죠, 을이? 그러면 을이 병한테 처분해. 그럼 병은 2월 1일 선의취득을 해. 근데 만약에 갑이요, 몇 년 이내? 2년 이내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 청구를 해. 그럼 여기 언제? 10월 1일. 그러면 이 병은 2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병이 소유자고 10월 1일 날 이제 반환을 했죠? 그러면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가 되고, 그런데 만약에 을이 사기를 쳤다. 그런데 을이 병한테 팔았다. 병이 선의 취득을 했다. 그런데 갑은 2년 이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누가 완전한 소유자다? 병이 완전한 소유자다.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 하냐? 이것을 선의 취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간단하죠?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니까. 자, 선의 취득 28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예를 들면 373번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점유권 양도 점유 개정. 점유 개정 동선의 선의 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도 되지만 점유 개정 아주 중요해요. 별 하나 하고 점유 개정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374 점유 개정에 의한 선의 취득은 부정. 그런데 반환 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선의 취득은 가능. 375 점유 개정으로 인한 선의 취득은 안 돼. 그런데 뭐는 된다? 간이 인도는 성립.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보면 우리는요 점유 개정은 안 된다 이걸 알 수 있고, 376번을 보면 동산의 선의 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이미 현실적인 점유를 하고 있는 양수인에게는 간이 인도에 의한 점유 취득으로도 충족된다. 그럼 봐봐, 이미 점유를 양수인이 하고 있죠. 그럼 그 말은 뭐라고 그래요? 봐봐, 저기 그럼요 점유 개정 한번 봐봐. 점유 개정. 그럼 여기 점유 개정 한번 보라고. 점유 개정하고 간이 인도하고 차이가 뭐예요? 간이 인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미 양수인이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 간이 인도란 말이라고. 이 말이 간이 인도란 말이라고. 그럼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요. 여기는 이건 뭐예요? 이것은 뭐냐면 점유 개정이죠. 점유 개정은 양도인이 점유를 뭐하고 있다? 계속. 이 말하고 이미 양수인이 양도인이 계속. 이 말하고 이걸 두 개가 키워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만약에 간이 인도라고 시험에 나오지 않고 뭐라고 나올 수 있느냐? 양수인이 이미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도 선의 취득이 인정된다. 양도인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는 선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다음에 목적물 반환 청구의 양도죠. 이런 목적물 반환 청구의 양도에 의해서도 충족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데 여러분요 목적물 반환 청구 378번 보면 목적물 반환 청구의 양도에는 항상 무슨 말이 나오냐? 제3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 제3자. 이건 어디서만 나오는 것이냐? 지금 여기 간이인도, 점유개정, 그 다음에 목적물 반환 청구의 양도 이런 것들은 현실은 이런 것들은 이것은 선의 취득에서만 나오고 다른 데서 나오지 않는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3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객체를 보셔요. 379번 민법 249조의 선의 취득은 점유 인도를 물권 변동의 요건으로 하는 동산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규정으로서 동산에 관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는 안 된다? 저당권, 그 다음에 지상권, 그 다음에 저당권은 뭐죠? 부동산만, 지상권은 뭐만? 토지만.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 뭐죠? 마약, 총기류 이 말이죠. 마약, 총기류 이런 것들은 적용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380 동산이라 하더라도 등기 등록에 의해서 공시되는 자동차는 뭐라고 한다? 준부동산이죠. 준부동산 선의 취득이 될 수 없다.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자동차나 선박이죠. 선박 동그라미. 선박은 봐봐. 선박은 지금 등기가 되는 선박이라고 그랬죠. 등기가 되는 선박은 몇 톤 이상이다? 20톤 이상. 20톤 이상은 이것은 준부동산이에요. 준부동산으로 보고 20톤 이하죠. 이하는 뭐로 본다고? 이것은 동산으로 취급을 해. 동산. 그래서 지금 근데 앞에가 뭐라 나왔죠? 등기 등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되어 있죠. 다른 말로 하면 등기가 되는 선박이다 이런 뜻이죠. 등기가 되는 선박이다. 그러면 등기가 되는 선박이니까 우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 등기되는 선박. 그러니까 준부동산 이 말이죠. 알겠죠? 3번 양도에 관한 요건이죠. 382번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소유가 아닌 동산을 처분한 경우는 취득자가 부재자의 소유라고 오신하면 오신 동그라미 선의 플러스 무과실 선의 취득은 성립한다 이렇게요. 자, 이러면요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기는 약간 무리인데요. 봐봐요. 이런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을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대리인이에요. 그런데 대리인인데 갑한테는 물건이 몇 개가 있는데요. 이것은 갑의 거예요. 이것은요 이렇게 X된 것은 이것은 다른 A라고 하는 사람 거예요. 그런데 갑이 뭐라냐? 을한테요 대리인한테 내 물건 좀 팔아줘. 내 물건 좀 팔아줘. 우리 집 가면 창고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요 갑의 창고 갔더니 이런 물건이 하나 있고 동그란 거
X가 된 거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갑의 것이고 이것은 다른 사람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을은 그걸 모르고 어떡하냐? 여기 있죠, 이거? 이것은 을한 병한테 팔고 이것은 여기에 이렇게 X가 된 거, 이것은 저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봐봐. 이 사람은 대리인이죠. 대리이니까 이것은 갑의 거죠, 갑의 거. 여기 그냥 Y라고 할까? Y. 이 Y는 누구 거죠? 갑의 거죠? 그러니까 갑의 것을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줘서 팔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것을 우리 뭐냐? 권리자로부터 취득했다. 이렇게 권리자. 그런데요, 지금 갑은요, Y만 팔아달라고 했는데 을은 그걸 모르고 갑의 창고 가니까 X도 있으니까 X도 갑의 것인 줄 알고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의 입장에 봤을 때 이 X는 권리자다, 무권리자다. 무권리자죠, 무권리자. 그러니까 이 X에 대해서는 뭘 한다? 선의 취득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선의 취득은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하는 것이구나. 여기는요, 이 사람은요, 이 병은요, 권리자로부터 취득. 이것은 뭐다? 무권리자로부터 취득. 이것을 우리는 뭘 한다? 무권리자로부터 취득을 선의 취득이다. 이렇게.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약간 어려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 383번을 보면요. 무권 대리인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나요? 무권 대리인으로부터 대리권이 있는 줄 믿고서 동산을 양수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무권 대리인 무조건 선의취득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권 대리인에다 써 제한 능력자 이렇게 제한 능력자 무권 대리인 제한 능력자 선의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384는요. 동산이 무권 대리인에 의해 매도가 되죠. 매수인이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아무리 선이고 무과실이라 할지라도 선의취득, 무권 대리, 선의취득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양수인이죠. 385번 유효한 거래가 있어야 되죠. 동산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그러면 유효한 거래 행위가 있어야 된다. 자, 386은요. 거래 행위가 무효나 취소가 된다. 여기 아까 우리가요. 거래가 여기 갑하고 을하고 거래가 무효다.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여기는 지금 여기까지만 물어보고 있죠. 근데 을이 다시 병한테 팔았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뭘 한다? 선의 취득할 수가 있지만 여기는 지금요. 무효나 취소, 선의 취득이 성립되지 않죠. 그 다음에 387 특정 승계 줄고 거기 줄었죠? 특정 승계가 뭐냐? 여기 있어. 거기가 매매, 경매, 교환, 증여 등 매매, 경매, 교환, 증여 등 이렇게요. 좀 했어요? 이러면서 특정 승계에 대해서 가능하고요. 포괄 승계 거기다 써 상속, 해사 합병, 그 다음에 포괄 유증, 해사 합병, 포괄 유증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388번이요. 물권법. 자, 상속이죠. 그럼 상속은 뭐죠? 포괄 승계죠? 포괄 승계.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된다. 알겠죠? 인정할 수 없다. 389번은 무권리자로부터 거래 행위를 통하지 않고 동산을 양수한 자 거기까지. 그럼 뭐죠? 무권리자로부터 봐봐. 여기 봐봐. 이 말이죠. 이런 말은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여기 갑에서 을었는데 을이 무권리자죠? 이 사람부터 원래는 유효한 거래했는데 거래하지 않고 취득한 사람 병. 이 사람 소유권 취득했어 못했어? 못했죠. 그렇잖아요. 그럼 권리자 무권리자? 무권리자. 이 사람으로부터 다시 넘겨받은 사람. 그 사람 뭐 할 수 있어? 선의취득할 수 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이기만 하면 돼? 무권리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권리자 하면 돼. 다시 한번 봐봐. 이 사람이요 무권리자로부터 거래 없이 취득했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거래 없이 한 건 상속받았다 이 말이죠. 안 되죠? 그럼 이 사람부터 다시 넘겨받은 사람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걸 지금 얘기하죠. 자, 383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던 동산을 뭐에 해서 경매. 이러면 경매 소유자 이외의 자에 속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봐봐 말을 소유자 이외의 자에 속한다. 그 말의 뜻이 뭐예요? 권리자다 무권리자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무권리자. 소유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한다. 소유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한다. 이것을 무권리자 이렇게. 그 동산을 뭐에 해서 경매. 그러면 바로 밑에 경락에는 소유권을 뭐 할 수 있다? 선의 취득할 수 있다. 381 자기 소유논에 인접한 타인 소유논을 자기 것으로 오인하고 별을 수확 그려서 사실행위야. 사실행위는 거래다 아니다?
아니다. 선의취득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러면 옆집에 있는 넌 배웠다잖아요. 사고 팔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거리란 말 몰라요? 거리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선의 무과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 392. 민법 249조가 규정하는 선의 무과실의 기존 시점은 언제다? 물권행위가 뭐? 완성. 그럼 물권적 합의가 인도보다 먼저면 언제? 인도된 때. 인도가 합의보다 먼저. 그러면 먼저 때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 그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여기 봐봐, 여기. 여기요, 물권행위죠? 물권적 합의 플러스 인도니까 합의가 만약에 2월 1일이면 인도가 2월 1일이면 2월 5일까지. 인도가 2월 6일이고 여기가 2월 9일이다. 그럼 언제까지? 2월 9일까지 이 말이잖아요. 인도가 빠르면 합의시까지, 합의가 빠르면 인도시까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똑같죠? 그래서 선의 무과실의 기준 시점은 언제다? 물권적 합의와 뭐 할 때까지? 인도, 합의와 인도 이렇게. 자, 효과는요. 394는요. 선의 취득의 대상이 되는 물권은 동산이지만 실제로는 뭐다? 소유권. 써 밑에다가 자주 점유. 소유권 자주 점유. 밑에다 질권 써 타주 점유. 이렇게 타주. 소유권 질권이니까 타주. 395번. 선의 취득이 유효하게 성립하죠. 선의 취득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취득자는 유효하게 성립 거기 가로 묶어봐. 그것을 원시취득이라고 얘기해. 원시취득. 그러면 원시취득이 되면 어때요? 임의로 선의취득의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가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 없다. 밑에 마찬가지죠? 선의취득의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것을 요구할 수가 없다. 길게 나왔죠? 자, 도품 및 유실물이죠, 여기. 도품 및 유실물, 도품 및 유실물, 도품. 알죠? 반드시 절도나 강도죠? 선의취득한 동산이 금전제라고 되어 있죠. 동산이 도품은 뭐죠? 거기다가 절도, 강도 또는 유실물일 때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부터 몇 년? 2년. 그 다음에 양수인이 도품이나 유실물을 공개시장에서 선의로 매수했다 하더라도 과실이 있는 때 아무리 선의라 봐봐. 원래는 아까 뭐라고 했죠? 봐봐. 여기 원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했냐? 여기 있어요. 의리 병합할 때 유효한 거래. 유효는 반드시 뭐를 얘기한다? 선의를 얘기한다. 그렇죠? 선의지만 여기까지 뭐까지 요구한다? 무과실까지. 말은 선이라고 돼 있죠. 뭐까지 있어야 돼? 무과실까지 있어야 돼. 알겠죠? 선의, 무과실 이 말이죠. 선의로 매수했다 하더라도 과실이 있다. 과실. 그랬을 때는요. 대가 변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선의 무과실일 때만 대가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389는요. 민법 251조에는 양수인이 도품을 공개시장에서 뭐로? 선의로 매수. 그런데 맨 끝에 뭐까지 요구한다? 무과실까지 요구한다. 여기 한번 봐봐. 여러분 여기서 보면 몇 년 이내에요? 2년 이내에 뭐라고? 대가를 변상하고 뭐란다? 반환을 청구. 반환 청구권을 인정한 거죠. 반환 청구권. 알죠? 항변권만 인정한 것이 아니고 뭘 인정한다? 반환 청구권을 부여한 것이다. 그래서 가 보면 두 번째 줄 끝에 400번 항변권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반환 청구를 받은 선의 취득자의 대가 변상 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반드시 뭐다? 절도와 강도만이죠. 그러니까 뭐는 안 된다? 횡령, 사기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점유 보조자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시계를 횡령했다. 점유 보조자 횡령이죠. 이런 경우는 2년 이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402번요. 점유 보조자가 횡령한 물건은 도품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똑같은 말인데 401번하고 402번이 다르잖아요. 402번은 뭐다? 도품이 아니니까 반환 청구를 못한단 말이고, 알겠죠? 401번이요. 이거 401번을 보면 횡령이라는 말을 썼죠? 그러니까 도품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2년 이내에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하고요. 잠깐 5분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